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패키지 동영상 관련 패키지 두 번째 영상으로 일단 패키지 센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디어 서버 부분을 확인을 했었죠. 그죠? 미디어 서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비디오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디오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나만의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디어 서버하고의 그런 어떤 차이점을 확인을 한다 치면, 미디어 서버는 내부에서 TV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내부망의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한다면, 비디오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내외부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고, 내외부에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영화를 플레이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멀티미디어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플레이를 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비디오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디오 스테이션을 나스 서버에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디오 스테이션하고 커넥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커넥싱 할 기기들 그런 기기들을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태블릿이나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에 이 비디오 스테이션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마트폰 자체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DS 비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시놀로지에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DS 비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이 비디오 스테이션하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내부망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다이렉트로 외부로도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 스테이션을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미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일단 이 비디오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미디어 서버 같은 경우 이거 좀 닫고요. 예, 안 닫아도 되겠네요. 미디어 서버 같은 경우는 뮤직, 포토, 그 다음에 비디오라는 폴더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죠, 제가. 근데 이제 비디오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비디오 폴더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되집니다. 예, 지금은 이미 기 미디어 서버에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 폴더가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형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 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 V호스트 가상 호스트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세 유저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가지고 제 지금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폴더가 다음과 같이 비디오라는 폴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비디오 스테이션 이 내에다가 비디오 스테이션에서 지정을 해준 이 비디오 폴더 내에다가 자기가 이제 자주 이렇게 보는 또는 감명 깊게 봤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 스테이션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본 폴더인 비디오 폴더 내를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무비라는 영화관 폴더하고 마이 비디오로 해가지고 제 지금 현재 영상 만든 것들 있죠. 그 영상 만든 것들 이런 어떤 형태의 폴더로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접근 권한을 따로따로 이렇게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무비 폴더 안에는 제가 이미 기 영화를 3편 정도를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고, 마이 비디오에도 제 나스 개봉기에서 이 동영상을 2편 정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올려놓은 상태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비디오 스테이션 설치는 패키지 센터 들어가 가지고 패키지 센터에서 비디오 스테이션 설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디오 스테이션 설치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가 다시 하나 열리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자기가 끄집어와주고 자동적으로 이 비디오 색인을 해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썸네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영상에 관련된 정보들을 자기가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어떤 포스터도 끌어와주고요. 또는 이제 포스터를 못 끌어왔었을 때 또는 이런 포스터 그림들이 틀리고 영화하고 틀렸을 때는 그걸 또 끌어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줄거리나 그 다음에 뭐 감독이나 이런 어떤 제작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 만들어주는 형태들 그런 어떤 형태들이 썸네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비디오 스테이션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자동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부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디오 스테이션을 처음 실행하면 내가 주 메뉴가 왼쪽에 뭐 라이브러리, 재생 목록, 동영상, TV쇼, 홈, TV 녹화 이렇게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목록에 대한 이 앞에 이 부분 메뉴에 관련된 것들은 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버튼에서 동영상 뭐 비디오 유형 그쵸 뭐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추가해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뭐 더 이상 뭐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하고 홈 비디오 폴더 요 두 폴더만 두 폴더만 지금 이렇게 다른 어떤 형태의 폴더에서 가지고 오게끔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설정 부분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 메뉴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로그인 당사자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설정 부분이 있죠. 설정 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정 부분에서 동영상은 비디오 폴더 안에 있는 무비에서 영화 파일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을 불러오게끔 만들어 놨고 그다음 홈 비디오 제가 제작한 거는 비디오에 마이 비디오라는 폴더에서만 갖고 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진 않겠죠. 그죠? 설정 들어가서 라이브러리에 어떤 라이브러리에다가 내 영상을 색인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만 지정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19세 이상 됐었을 때는 부모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도 있고 뭐 DTV 기능 저번에 일전에 이야기 드렸던 뭐 동글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녹화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아직 안 써봤고요. 굳이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형태까지 아직은 뭐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용자 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사용자 권한을 각각의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들을 달리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놨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용자가 가상호스트 1번 유저와 2번 유저가 지금 우리 영상 안에서 비디오 스테이션 안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베이스 21과 어드민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썸네일 해가지고 수정하는 부분 그 부분을 확인을 또 시켜드리고 썸네일 등록하는 거요. 그리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접근해서 영화를 플레이를 해서 볼 수 있는 형태까지 해서 비디오 스테이션은 또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비디오 스테이션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디오 스테이션 그죠? 한번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워서 직접 설치하는 화면도 보여드릴 거고 일단 뭐 지우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쵸. 비디오 스테이션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 제거해 주면 되겠죠. 패키지 확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삭제해라. 그래도 뭐 비디오 스테이션 내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내용 그런 어떤 내용까지 다 삭제를 해주겠죠. 저희가 뭐 삭제하고 설치하고는 그리 어렵질 않습니다. 아까 그 메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 어렵질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설치를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는 비디오 폴더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지는데
우리 저번에 미디어 서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삭제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 지금 미디어 센터 지금 뭐죠 비디오 스테이션 그거를 이제 삭제를 했고요. 삭제를 한 상태에서는 뭐 접근 자체도 안 되지는 형태가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설치를 이제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변동되는 내용들은 없고요. 지웠다 다시 한번 설치한 그런 어떤 형태밖에 없네요. 뭐 이거는 그쵸. 일단은 설치를 진행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이쪽에 브라우저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창이 열리면서 비디오 스테이션 그 메뉴가 그대로 나와집니다. 그대로 나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권한 부분하고 썸네일 등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만 해도 그 다음에 뭐 그렇게만 해도 뭐 충분히 나만의 그런 어떤 멀티미디어관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 중이 됐고요. 시작 중, 설치 중 이렇게 쭉 나오네요. 됐고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재생 목록 내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 당연히 뭐 즐겨찾기나 시청 목록이나 이런 것들 비디오 공유나 이런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내 동영상을 등록을 해서 그쵸 내 동영상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베이스 21 해가지고 제 시놀로지 서버에다가 제가 동영상을 말 그대로 업로드를 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요? 비디오에다가 비디오 폴더 안에 무비와 마이 비디오에 분명히 지금 현재 두 개의 그런 어떤 폴더 내에다가 총 5개의 영상을 저장을 해놨는데 비디오 스테이션 내에서 동영상을 불러오면 동영상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지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폴더 색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여 비디오를 위한 색인된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설정 메뉴에서 이렇게 총 6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일단 6가지 메뉴 중에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이런 부분들을 읽어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사용 권한하고 지금 등록하는 과정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에서 플러스 버튼 있죠. 폴더 플러스 하게 되면 비디오 폴더를 선택하라고 나오는 거고 선택 버튼 눌러서 비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그쵸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영화 그런 어떤 형태의 파일들이기 때문에 요거의 언어도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체킹이 가능해지면 체크해서 나한테 필요한 형태로 선택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색인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비디오 폴더 내에서 홈 비디오 내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도 우리가 갖고 와 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그러면 똑같이 그 색인 작업을 해주는 형태가 이렇게 선택이 되지는 거겠죠.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지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의 폴더에다가 그쵸 내가 색인 작업을 진행을 해줬고요. 사용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라이브러리 일단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색인 작업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 다음과 같이 색인이 되지면 이렇게 3개의 그런 어떤 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건 아직 지금 덜 뜬 상태네요. 그죠? 예. 자동적으로 떠가지고 포스팅이나 포스터나 이런 어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동적으로 끌어와 줍니다. 끌어와줘요. 그런데 끌어와 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하고 제목하고 포스터가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웬만한 건 자기가 찾아가지고 해주는데 제목에 맞춰가지고 이제 포스터나 영화나 또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쵸 없었을 때 이런 썸네일 또는 어떤 이 포스팅 작업 이런 썸네일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형 이 화면이 나왔으니까 썸네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권한 부분에 대한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R이라는 그런 어떤 영화가 지금 저는 뭘로 해놨냐면 이 영화를 뭐더라 이 영화 제목이 레이디 플레이 원인가 예 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것도 불법이죠. 이런 어떤 형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제가 영화를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일단 그러면 이 썸네일을 어떻게 등록하냐 이걸 이제 클릭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좀비어로 떴네요. 좀비어로 그렇죠. 좀비어. 근데 이게 좀비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막 좀비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나오고 요약도 나오고. 근데 이 요약이 자동적으로 되지는 형태가 어디 있냐면 작업에가 비디오 정보 편집이 있습니다. 비디오 정보 편집. 그래서 비디오 정보 편집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인터넷 검색 있죠. 뭐 포스터나 밑그림 뭐 이런 거 있는데 다른 건 뭐 건들 필요 없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요. 검색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레이디 플레이어 1 이렇게 해가지고 쳤거든요. 이거를 한국어로 하냐 영어로 하냐에 따라서 영문 형태의 그런 어떤 구성으로 포스터나 자막이 만들어지고 또는 어떤 내용 그런 어떤 줄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국어로 하게 되면 한국어로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검색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하고 관련된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자동적으로 찾아주는데 지금은 못 찾아주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레이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영화 파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디 플레이어 1이네요. 영화가 그러자. 그래서 레이디 플레이어 1인데 이 영화가 제목이 레이디 플레이어 1이니까 요걸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뭐 띄어쓰기에서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확인.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죠. 그쵸?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예, 요 부분, 예, 요 부분, 그쵸?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태그하고 타이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줘 버립니다. 제목, 줄거리, 요약까지.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이제 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거리, 요약까지 다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요 기능은 참 괜찮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동영상 들어가서 요거는 자동적으로 잘 찾았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킹덤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제목이 이게 아니네요. 그래서 요 부분 들어가 가지고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데서 비디오 정보 편집 들어가 가지고 정보 편집에서 예, 정보 편집에서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애니멀 킹덤이 아니고 예, 이게 뭐더라?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걸로 검색을 해보러 할게요. 찾아준가요? 아 없네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똑같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요게 제목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 제목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집어넣고 검색을 해보러 할게요. 검색.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있으면 그놈을 그대로 찾아주고 포스팅 작업이 돼 있거나 썸네일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타이틀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내면 이렇게 딱 등록을 해줍니다. 참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고 그러면 모든 태그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시켜주고 확인 누르면 자동적으로 썸네일이 완료가 되지는 형태가 되지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의 영상이 우리가 백업 떠둔 영상 그런 어떤 형태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 대형 TV로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DS 플레이어라는 그쵸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이런 걸로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이런 어떤 형태들을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비디오 스테이션의 네, 영상의 등록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고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정 부분에서 사용자 권한이 지금 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vhost 1 유저하고 2 유저까지는 제가 줬는데 제 나스 서버에 확인해서 들어가서 보면 1, 2, 3 폴더가 있고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용자 계정이 1, 2, 3 유저가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이 1, 2, 3번 유저는 아예 지금 접근이 안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1번, 2번은 접근이 되지는 형태인데요.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이 여기서는 뭐 사용자나 그룹이 제어판 내에서 건들 필요 없이 제어판 내에서 보면 이거하고 좀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는 vhost 1번 유저라는 그 예로 한번 보면 사용자 중에서 vhost 1번 유저에 편집 모드 들어가서 권한을 보면 그룹 권한은 냅두고요. 저는 그룹 권한을 빼놨으니까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보면 vhost 1번 폴더를 읽기 쓰기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vhost 1 유저는 1번 폴더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제 이게 조금 혼동돼서 vhost 1 유저가 비디오 폴더도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읽기 쓰기를 체크를 해 놓는다면 vhost 1번 유저는 메인 어드민 유저의 그런 어떤 기능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용자한테 vhost 1번 유저한테 어드민의 권한을 넘겨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내가 열심히 백업을 떠갖고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이 vhost 1번 유저가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스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베이스 20일이니까 베이스 20일 저는 다 접근할 수 있대. vhost 1번 유저나 2번 유저나 3번 유저, 지금 그 유저들은 비디오 폴더에는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 그대로 열어보는 거나, 그쵸? 거기에서 플레이 해보는 거나 그런 것만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들 필요가 없고 어디에서 그걸 지정을 해주냐. 바로 비디오 스테이션 내에서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스테이션 내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냐. 권한을 어디를 열어줘야 되냐. 비디오 스테이션 내가 아니라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비디오 스테이션 내가 아니라 지금 사용자 내에서, 그죠? 사용자 내에서 vhost 1 유저, 2 유저 이것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주는 걸 어디서 설정을 해 주냐면, 자, 1번 유저의 편집에 들어가서 고급 부분에서, 고급 부분이라 또 응용 프로그램 부분 있죠. 이 응용 프로그램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주냐 안 해 주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스테이션 요 부분을 제가 허용을 체크를 해버리면 vhost 1번 유저는 앞으로 비디오 스테이션에 접근이 안 되지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정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 사용 권한을 한번 보면 1번 유저가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시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폴더에다가 그런 어떤 형태의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자 내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권한을 주는 형태로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응용 프로그램을 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면 vhost 2 유저도 마찬가지 편집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비디오 스테이션은 아예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체킹을 해주게 되면 비디오 스테이션 내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사용 권한을 보게 되면 다시 권한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확인이 되지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응용 프로그램만 접근해서 플레이하는 형태,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사용자한테, 내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뭐 자녀분이나 그렇죠, 또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한들을 설정을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영상들을 공유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또는 사진들을 공유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형태가 바로 이 사용 권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능을 통해서 부모 통제를 해가지고 19세 뭐 이렇게 이상 봐야 될 것들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메뉴 부분이고요. 기왕 여기까지 갔으니까 고급 부분하고 옵션 부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홈페이지 설정, 배너, 뭐 자막, 다운로드 활성화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씩 해보면 될 일들이겠죠. 그쵸? 자막이 있었을 때 자막을 다운로드를 해라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인 것 같고,
그거 부분에 뭐가 있나요? 트랜스코딩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아, 비디오 커버 설정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들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안 건드렸어요. 뭐 건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건들 필요도 없었고 비디오 분석 사전 분석해 가지고 아니 별 의미가 없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뭐 사용 권한 요 부분만 좀 체크를 잘 해가지고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나 본인 서버 소유자나 또는 친구나 또는 자녀한테 따로따로 해서 그 영화관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게 바로 베이스 21 폴더 내에 있는 제어판의 사용자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접근 유저한테 편집 메뉴 들어가고 응용 프로그램인 비디오 스테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권한을 주는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2도 마찬가지 편집에 들어갔고 2까지 주게 되면 2 권한 그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겠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2까지도 비디오 스테이션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다. 3는 아예 접근이 안 되진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접근이 되져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썸네일까지 등록을 해서 모든 게 이제 정상적으로 되졌으면 홈 비디오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해가지고 무비 영화관 내에 내가 접근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걸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부망에서 접근을 하는 형태로 가도록 할 거고요. 제 스마트폰을 이미 원격 제어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제어를 제 스마트폰으로 해놓고 여기서 한번 플레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인 그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그쵸 다음과 같이 이미 DS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를 해놨고 요거하고 연동되는 플레이어를 KM 플레이어로 해놨는데 요 KM 플레이어가 가끔 트랜스코딩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끔 이해하고 좀 호환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안 될 때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현재는 외부망인 LTE망으로 지금 바꾸는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 좀 더 켜볼까요? 여기 보면 LTE망으로 지금 외부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요거를 외부망에서 내부망인 와이파이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DS 비디오 내에서 플레이를 시키면 KM 플레이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트랜스코딩 부분을 껐다 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로그아웃 시켜가지고 빠져나왔다가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M 플레이는 이미 깔아져 있는 상태고 DS 비디오를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비디오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제가 제 서버가 베이스 21이고 그 다음에 VOST 1번 유저로 로그인을 하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접근이 제 마이 비디오 해갖고 마이 무비가 접근이 되지네요. 여기서 지금 자기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가 뜨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VOST 1번 유저 VOST 1번 유저가 다음과 같이 여기가 NAS에 있는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LTE 모드 외부망에서 바로 접근되지는 게 확인이 되지겠죠. 그죠? 이렇게 VOST 1번인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되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권한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사용자 들어가서 사용자에서 그죠? VOST 1번의 편집에 접근 응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허용을 해지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접속이 아예 안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종료를 하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로그인 중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그인이 안 되면서 이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저명 그쵸 각각의 유저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딸리 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사용자의 유저를 다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게 사용자 메뉴에서 편집 메뉴 안에 있는 형태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지정해 주는 거다. 지금 VOST 2는
2는 접근이 가능하죠. 왜? VOS 2는 제가 편집해서 응용 프로그램, 그죠? 비디오 스테이션 기능을 응용 프로그램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디오 스테이션 2로 접근이 되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2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할 거고, HTTPS 여기 체크는 되도록이면 체크는 좀 이렇게 해지해가지고 하는 형태를 사용을 좀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근되지면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지는 경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좀 이게 위험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DS 비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는데요.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VOS2 유저는 접근이 되지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고, 2 유저 또한 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끔 해놨습니까? 비디오 스테이션까지 다 연결되어 있끔 해놨으니까 다음과 같이 영상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죠. 그래서 LT 모드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질 겁니다. 바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썸네일의 내용들, 그런 어떤 제목부터 시작해서 제작 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플레이를 하면 지금은 원격 제어되어 있는 제 뭡니까? 원격 제어되어 있는 제 지금 스마트폰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방금 또 플레이가 되다가 말았잖아요. 예. 요거 예전에 KM 플레이를 세팅을 안 해놨을 때는 잘 되던데, KM 플레이로 세팅을 해놓으면 또 자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런 경우는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잠깐 빠져나와 갔고요. 여기 메뉴에서 설정 부분 들어가고, 설정 부분에서 비디오 트랜스코딩을 이걸 켰다가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또 로그아웃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나중에 저거를 바꿔버렸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를 그냥 스마트폰 플레이어로 바꿔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월드인가 뭔가 요 부분을 플레이를 한번 해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플레이가 되지는지. 지금 또 플레이가 되다 말았는데, 잠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제어판에서요, 위오스트 1번에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도 비디오 스테이션 열어놓고, 똑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설정 부분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지 종종 이게 나와요. 그래서 트랜스코딩을 꺼버리면 고품질로 해가지고 되는 형태이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1유저를 로그아웃 해버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체 내장되어 있던 플레이어, 스마트폰 자체 내장되어 있던 플레이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연결을 KM 플레이어하고 연결했을 때는 가끔 이래요. 일단 유저를 잠깐 변경을 하고 트랜스코딩을 끄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되져서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지면 상당히 이제 고화질로 바로 이 자체 지원되지는 그 화질 자체로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내가 이런 어떤 영화들을 다 백업을 해놨다가 얼마든지 감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지금 플레이가 되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원격제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제 그 스마트폰 지금 충전 중인데요. 제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플레이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소리까지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자막까지도 자동적으로. 예. 이거 이렇게 끊기는 거는 원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지시키고, 그쵸?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뭐 광고가 뜨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그죠? 플레이가 되지면서 지금은 100% 외부 형태로 보는 거죠. LT 모드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영화를 볼 수 있고, 아무튼
나스 장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만 활용하면 이 나스 장비가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하나의 특별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모든 기능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서버가 될 수 있는 형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지원도 잘 돼지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격으로 제어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제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엄청나게 잘 보여요. 아무튼 잘 보여요. 이렇게 해서 비디오 스테이션에 이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능들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나스 서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패키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게 좀이라도 또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팅하는 방법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또한 그 다음에 좀 혼동되는 부분 그러죠.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좀 영상 녹화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바로 영상들이 계속 연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